자, 2022 수능특강 문학 고전산문 3번 임춘의 국순전 시작합니다. 일단 가전체 문학이라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거야. 고려시대 때 있었고요.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 가전 문학의 효시, 어떤 스타트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술을 의인화했다. 그 다음에 어떤 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뭐 신하, 임금, 군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어떤 배경 지식으로 싹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전체 문학의 특징과 어떤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품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뭐 그 흐름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분석에 들어감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가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어, 내가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좀 대표적인 글자들만 몇 개 적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받아 적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물, 동물 이런 걸 의인화했더라. 그치? 가전은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했다. 그래서 결국 그 가계도의 어떤 생애, 업적 등을 기록했다. 이걸 우리가 가전체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이제 일단 계세증인이라고 하죠. 계세증인. 어, 경계한다. 세상을 경계해서 그리고 어떤 징벌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교훈적이란 얘기겠죠.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거를 서사문학에 넣어야 되나요? 교술문학에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 가전체의 특징 자체가 서사 플러스 교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서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소설 따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교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수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서사 플러스 교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작품에는 이른바 가전체 문학에는 서사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서사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서사라고 하는 건 흐름이겠죠. 결국은 어떤 일정한 구성 단계가 있다. 일정한 구성 단계가 있다. 흔히 말하는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딴 식으로 어떤 그 구성 단계가 있을 텐데 미리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발단 전개 그거가 아니야. 요 구성 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겠죠. 뭐 이거는 작가 임춘 같은 경우는 어떤 고려시대 때 문인이었었는데요. 이제 이 국순전 이 작품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뭐 시간적 배경과 어떤 공간적 배경은 이제 중국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등장인물이 당연히 있겠죠. 등장인물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럼 누가 나쁜 놈, 누가 좋은 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술적인 관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쌤, 교술은 보통 우리가 수필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교술은 우리가 보통 수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일기, 기행문, 편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가 교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갈래 범주라 그래서 서사, 서정, 교술, 뭐 극 여기 중에서 이 교술의 갈래가 가장 넓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야. 자, 교술적인 갈래의 어떤 특징이 이 작품에 뭐가 있을까? 일단 실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 서술했다. 왜? 교술, 수필의 특성이 뭐야? 경험이죠. 근데 이거는 직접 경험은 아닐지더라도 어떤 실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국선생전과 더불어서 이 작품은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어떤 교술적인 관리 끝나고선 이제 어떤 대표적인 작품들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교술의 교자가 뭐야? 교훈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교훈적이다. 교훈적이다. 그 다음에 교술에 우리 수필에서 항상 얘기를 하면 맨 마지막에는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직접 드러낸다고 하잖아. 그래서 뭐 소설은 간접적인데요. 수필은 뭐 직접적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 어떤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논평이 드러난다고 보면 돼. 논평이 뭐예요? 결국 어떤 작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가전체 문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지금 얘기를 하는 국순전 같은 경우는 술을 의인화했어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국선생전도 있어.
국선생전도 술이야. 근데 제목 자체가 국선생이니까 술을 약간 예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을 좋게 평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공방전이 있어요. 공방전. 공방전도 이 작가, 임춘의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돈이야, 돈. 돈. 그 다음에 국선생전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국선생전은 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임춘이 아니야. 국선생전은 이규보야, 이규보. 그 다음에 뭐 청강사자 현부전 해서 그것도 이규보의 작품인데, 청강사자 현부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북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거북이. 그 다음에 죽부인전도 있어. 죽부인. 죽부인전은 그 이곡의 죽부인전 대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생전. 저생전은 종이를 뜻하는 이야기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가전체 작품들의 어떤 종류를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면 지금 가전체의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었고,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겠지. 역사적 의의. 일단 창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허구성이 있다. 하지만 약간 실제 이야기를 가미를 했다.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실적인 요소에다가 어떤 이런 그 창의성, 허구성이 가미됐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설화와 결국 어떤 소설의 다리를 뭐라 하지? 뭐 교량적 역할? 교량적 역할. 설화에서 소설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있더라. 그런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거 마냥 좋은 건 아니야. 한계점도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 허구다 보니까 물론 뭐 자유분방에 뭔가 쓰겠지. 허구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성이 따른다. 그 제한성이 뭔지는 이따가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허구의 제한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지금 이렇게 어떤 처음에 얘기할 때 구성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 거의 다 일대기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흐름이 있어. 그 다음에 사물을 의인화했다 보니까 그 사물이 우리가 어떤 보편적,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독창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그랬잖아. 교술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간 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약간 시험 출제할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관념적인 나열을 벗어나지 못한다. 관념적인 나열에서 벗어나지 못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그냥 딱 어떤 할 얘기가 너무 이렇게 약간 딱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시고 이제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 구성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 구성 단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소설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었죠. 자, 가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여기다 적어 놔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가계를 소개. 가계 소개. 즉 도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는 뭐 다른 말로 어떤 뭐 서두 머릿말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선계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계라고 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어땠다, 할아버지가 어땠다, 증조할아버지가 어땠다 그거를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하겠지. 그게 가계 소개야. 그 다음에 1번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뭘까?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물의 행적. 이거는 이제 전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전개. 그래서 좀 딱 순서를 이렇게 그 세팅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사적이라고 얘기를 해. 사적. 이 사람이 뭘 했다, 몇 년도에 뭘 했다, 몇 년도에 뭘 했다, 몇 년도에 뭘 했다. 그러면서 종말. 종말은 어떤 식으로 죽었다. 그 다음에 후계.
아들은 누가 있었고 딸은 누가 있었고 자식은 누가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 그대로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길겠죠. 그래서 이 어떤 인물, 말이 인물이지 사물이잖아.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예화를 많이 드러내더라.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성격을 드러내.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세 번째 어떤 사신의 논평. 사신의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사신이 누구예요? 선비예요? 사신을 빌려서 논평을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사신이 결국 누구겠어? 어떤 그 서술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신의 평가를 통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을까? 평결이라고 할까? 평결. 결국 이 사신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주제를 집약해서 제시를 해주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 단계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소, 좀 요소도 얘기를 해야 돼요. 가전체 어떤 구성 요소, 일단 교훈성이 있겠지. 뭐 처음에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를 했었지만, 왜 교훈이란 얘기는 이 어떤 그 사물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야, 인간 너네들 이렇게 해라.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처신이라고 하잖아. 인간으로서의 처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보면 되겠고요. 서사성이 있다. 서사성 아까 얘기한 대로야. 어떤 일대기를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우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의성. 사물을 의인화해서 교훈을 전달하다. 쌤, 아까 전에 분명히 네가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수필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직접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교훈을 전달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전체 문학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빠진 거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가기 앞서서 좀 문제부터 봐야 되겠죠. 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미음 보면서 실시간으로 와서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A와 B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거. A의 위치 파악했죠. A 위치 어디 있냐? 왜 안 보이냐? 내 눈에 왜 안 보이죠? 거봐, 이럴 때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 있어. 산도, 그 다음에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박스가 있고 뭐가 얘기가 있어.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배경 지식을 줄 수 있는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먼저 보고 나서, 이게 이런 얘기겠구나. 우리가 얼추 안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자, 가볼까? 국순전의 작가인 임춘의 처지와 그가 세상에 대해 가졌던 불만이 드러나 있다. 임춘은 문장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과거급제에 실패하자. 그랬어? 숨어 살면서 술로 자신의 불우한 삶을 달랬다. 아이고. 이 과정에서 그는 즐겨 마시는 술을 의인화했다. 그 생애를 서술한 가전을 창작했고 이를 통해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숨어 지내며 존경받는 것이 벼슬을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당시의 부패한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 이걸 담아냈다. 되게 좋은 지문을 읽었구나. 그래서 배경 지식을 얻었으니까 그럼 읽으면서 이게 이 얘기겠구나. 우리가 얼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 그 고려시대 때 훌륭한 문인이라고 했었잖아. 나는 뭐 역사 강사가 아니니까 사실이 임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사만 해봤었거든. 근데 뭐 훌륭했대. 그러니 없었던 갈래 글을 쓰면서 똑똑한 이가 썼겠지. 그래서 막 사물을 막 의인화해서 막 썼을 거야. 막 이 사람 막 웃어 제끼면서 막 분명 이 작품을 썼을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쓴 거 보고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겠지.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후손들로서 많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재미를 느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문단부터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이 작품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처음이니까 당연히 이 말 그대로 어떤 가게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국순의 자는 자후다. 국순, 결국은 국은 누룩을 의미하겠고요. 수는 어떤 진한 술을 의미하는 거야. 자, 국은 누룩, 그 다음에 수는 말 그대로 진한 술. 자는 자후다. 자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애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보통 우리가 뭐 애칭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나 같은 경우 뭐 길동아 이제 그런데 그런 게 애칭이겠지. 자, 그의 선호는 농서 지역 출신이다. 자, 분명히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선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결국 이게 어떤 가계도를 소개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국순의 90대 조상인 모는 후직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었다. 자, 90대 조상까지 가. 그럼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얘기를 하나 봐. 자, 농서지역 출신이래. 자, 농서지역이 뭔가 나도 몰랐었는데 보니까는 중국에 있었던 어떤 진나라, 한나라 때 쬐꾸만 마을이었었대. 그럼 역사가 그만큼 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한 동네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보리, 요게 뭐가 보리를 의미하는 거야. 한자가 특이해서 나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보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왜? 맥주, 보리잖아. 자, 후직을 도와서, 후직은 누구냐? 말 그대로 어떤 주나라의 시조래. 주나라의 어떤 시조.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가? 당군 할아버지잖아. 그런 것처럼 후직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술이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다 사물을 의인화했다. 사물을 의인화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리가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었다. 이게 즉 무슨 말이냐? 보리가 민간 어떤 백성들의 주된 양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경에서 어떤 사소오경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라고 한 구절은 직접 인용했네.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 한 구절. 이 무슨 말이겠어? 어떤 구절? 누가 얘기를 하는 거야? 후직. 이 나라의 어떤 그 후직. 후직이 사실은 이 전문이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옥황상제 명으로 인해서 백성들한테 밀과 보리를 주게 되었다.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구절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자, 기억났으니까 여기서 바로 기억을 봐도 되겠지만 그냥 볼까? 순의 선조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맞다 틀리다. 아까 전에 있는 그대로겠죠. 이거 맞았고요. 자,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 하지 않고서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살았다. 자, 모가 보리라고 얘기해 줬었고요. 결국은 벼슬에 나가지 않겠다. 어떤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벼슬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뭐 시골에서 칩거하는 거잖아. 칩거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겠죠. 즉 무슨 말이냐? 보리가 아직 술의 원료로 쓰이진 않았다는 얘기야. 이게 나는 아직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것이다. 다시 적어놔. 보리가 아직은 뭘로 쓰이지 않았다. 그치? 술의 원료로 쓰이지 않았다. 그 얘기야. 자, 뒷날 임금이 모의 소문을 듣고 보리의 소문을 들은 다음에 조서를 내려서 안거를 보내 모를 불렀다. 안거가 또 뭐야? 어떤 오픈카, 술에 가만가 봐. 자, 조서를 내렸대. 그러니까 어떤 조서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 어떤 임금님의 명령이겠지. 그걸 내려서 안거를 보내 모를 불렀다. 왜 불렀을까? 술을 결국 고용하겠다? 여기서는 어떤 이 모가 아직은 벼슬이 안 나갔는데 사람들에게도 했었던 공로가 있다 보니까 임금님께서 야, 모야, 보리야, 너 나와서 좀 벼슬 하나 해라. 그런 어떤 그 삼고초려의 정신이라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임금이 지방의 명령을 내려서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다. 왜? 결국 이제 모를 등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겠죠. 그러자 모는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친분을 맺었으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다. 무슨 말이야? 친분을 맺으며 살았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이
이 모, 즉 보리의 성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친분을 가리지 않고 맺었다는 얘기는 보리가 나라에 널리 알려졌다. 적어놓게 어떤 성품, 그 다음에 알려졌더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다. 뭐 어떤 그게 뭐겠어. 그냥 처음에는 보리가 술에 안 쓰였었는데 슬슬 조금씩 이제 쓰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자신의 뛰어난 능력 결국 뭐겠어. 술의 원료가 되기까지 어떤 그 어떤 그 맛깔남일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모는 기뻐하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은 벗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 라고 말했다. 뭐 결국 뭐겠어. 이 말이 정말 옳구나. 뭐가 그랬어. 나를 완성하는 게 어떤 친구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 라고 했었으면 어떤 술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술은 좋은 것이다. 그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결국 어떤 벗과 어울려서 어떤 뭐 친분을 두텁게 한다. 술을 마시면서 뭐 친분을 쌓는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점점 모의 맑은 덕이 알려지면서 임금님이 모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었다. 자, 맑은 덕이 알려졌대. 결국 뭐겠어? 어떤 그 술의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임금님이 모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었다. 결국 뭐겠어? 이제 그거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대통령이 주는 어떤 하나의 그 배지를 받았다 보면 되겠죠. 이 사람 뭐 박지성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훌륭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할까? 왜 우리 그 수원에서 이렇게 박지성로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야,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네 마을에 이런 문을 세워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마을에 오면 너가 살았구나 알 수 있겠지. 그런 문을 세워줬다는 얘기야. 자, 그 뒤에 모는 임금을 따라 환고에서 제사를 지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물론 안 중요한 구절이 없겠지만 환고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임금이 제사를 지낼 때 보리로 담근 술을 제사의 술 이런 걸 제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제사를 지낼 때 제주로 사용했다. 또 적어놓고서 이 제주도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 제사 지낼 때 술 이렇게 붓잖아. 그거의 주인공으로 이 술을 삼았다는 얘기야. 자, 임금은 그 공으로 모를 증산으로 책봉하고 증산호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높은 벼슬인가 봐. 책봉했다. 어떤 벼슬과 지위를 내렸다. 그 다음에 시급 1만호와 식시일봉 5천호를 내려주었으며 국시라는 성을 하사했다. 시급 식실봉이 뭐야? 시급은 우리 그 역사 시간에 얼추 기억이 나는데 이건 토지죠, 토지. 왜 옛날에 그 왕토 사상이었었잖아. 토지를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분이랄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실봉은 뭐야? 먹을 식자잖아. 열매실? 이거는 뭐겠냐? 결국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급 이런 거 아닐까? 그냥 실질적인 급여 이렇게 보자고. 뭐 어떤 자세한 용어들은 사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국시라는 성을 하사했다. 결국 어떤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국시성의 어떤 내력, 그 다음에 집안 그 가계도를 살짝 얘기를 했죠. 자, 다음에 모의 오세소는 성왕을 도와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서 태평성대를 이룩했다. 자, 모의 오세손, 5대 후손은 성왕, 뭐 중국에 왕이 있었나 보지 뭐.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결국 뭐겠어?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모의 그 후손이 성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총애를 받았다. 왕의 총애를 받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이 성왕은 술을 좋아했다. 술을 즐겨 마셨다. 즉 애주가였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나 강왕이 즉위한 뒤 강왕이 누구야? 뭐 성왕은 어쩌고저쩌고 했고
뭐 강왕이 즉위한 다음에 모의 옷의 손을 홀대하여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슨 말이야? 홀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왕은 술을 즐겨 마셨었는데 이 강왕 같은 경우 어떤 금주령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돼. 술을 못 마시겠다. 금주령을 내렸다. 그 결과 모의 옷의 손의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졌다. 왜? 금주령으로 해서 술을 못 마시게 된 거겠지. 그래서 모두 민가에 숨어 살게 됐다. 자, 중요한 거 뭐겠어? 금주령이야. 술을 못 마셔. 그러니까 몰래 시골에서 몰래 밀주를 마시는 거겠죠. 밀주를 마셔야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한번 중략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뭐다? 요 가계 소개하는 도입 부분이다 하면 돼. 그 다음에 어떤 선계, 우리 집안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죠. 자, 그럼 이제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 한번 2번 문제 가볼까? 1번. 외압으로 인해 모의 가문이 고난을 겪었음을 짐작한. 외압이라고 하는 거 결국 뭐다? 어떤 금주령이더라. 어떤 왕에 의해서? 강왕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 가볼게. 야, 재밌다.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자, 순의 제주와 도량이 크고 넓으며 여기 사실 내용이 많이 빠져있잖아. 여기 사이에서는 여기 우리 이 국순의 할아버지 얘기들이 많이 남아. 근데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빠져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순의 제주와 도량이 크고 넓으며 넓기가 만경창파와 같아서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 자, 순.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국순이었잖아. 국이 뭐였죠? 아까 누룩이었었잖아. 자, 순의 제주. 이제부터는 인물에 슬슬 이 행적이 드러나게 될 거야. 인물의 요 행적이 드러나게 될 거야. 여기다 적었었던. 여기 잠깐만. 지금 물을 마시면서 하는지라 좀 책상이 좁은데 이렇게 키보드도 치워야 되고. 자, 책상이 좁다 보니까 이러네. 자, 갈게요. 됐어. 이제 화면이 다 보이지? 오케이. 자, 제주와 도량이 크고 넓으며 넓기가 만경창파 같아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중요한 거 어떤 결국 술 자체가 탁주가 아니라 굉장히 맑은 주더라. 그렇게 했고요. 도량이 크고 넓다 이런 거 좀 중요하겠죠. 성격을 어떻게 제시했다? 그쵸?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경창파 뭐 넓고 푸른 뭐 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맑은 술을 마셨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한 시대를 기울겠다. 그리고 뭐 한 시대에 그만큼 술이 이제 널리 퍼졌다는 얘기겠고요. 사람들에게 기운을 매우 더해 주었다. 뭐겠어? 어떤 사람들에게 기운을 돋게 해줬다? 이 청소년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술 마시면 기분 업되거든. 그 얘기야. 어떤 뭐 술의 효능이랄까? 그치? 이거는 아직까지 한계가 나오진 않겠지. 술의 효능이겠죠. 자, 순이 서법사에게 나아가 하루 종일 담론을 했는데 서법사가 뭐야? 뭐 뒤에 체크돼 있나 봐. 도사래. 담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졸도하게 만들었다. 술을 무지하게 많이 마셨나 보지? 결국 뭐겠어? 이제 뭐 서법사라는 도사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많이 거하게 마셨다. 그래서 어떤 딴 사람들은 술에 꽐라가 됐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하여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왜 유명해진 거지? 야, 그 술 뭔데 이렇게 맛있어? 그런 거겠죠. 즉 인기가 있어지게 됐다. 야, 나 그 술 마시고 뿅 갔어.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국을 국처사라 했다. 자, 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둔하는 선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은둔하는 선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좋게 얘기하는 거야? 자, 밀주는 아니겠지만 저 시골에서 이제 홀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은둔함에 지내는 선비. 어떤 호칭을 내려줬다 하면 되겠고요. 공경대부 신선 방자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까지 순의 향기와 이름을 마신 사람은 모두 순을 사먹게 됐다. 자, 술에 나이가 어딨어. 술에 동서고금이 어딨어. 그거겠죠. 즉 무슨 말이야.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술을 즐겨 마셨다.
그 얘기겠죠?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죠. 자, 여기다가 뭐 모두 즐겨 마심. 사람들이 매번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순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여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라고 말했으니, 즉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뭘 했다? 어떤 파티 잔치에는 말 그대로 술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술이 빠지면 흥이 나질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사람들이 순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즉 어떤 파티에 술이 빠지지 않았더라. 그럼 여기까지는 뭘 얘기를 했다? 술이 널리 펼쳐지게 됐었던 어떤 계기, 술에 어떤 인기가 생겼던 계기와 어떤 효능, 정신적 효능이겠지. 그런 걸 얘기를 해줬더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가볼까? 자, 태위. 산도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태위는 벼슬 이름이야. 그냥 참고서만 알고 넘어가. 나도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산도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산도? 아, 어떤 뭐 학자라고? 산도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대. 이게 뭐야? 예언가야? 예언가 이과 같지 않냐? 그 다음에 일찍이 순을 보고 어떤 늙은 할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천하 사람들은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 라고 했다. 자, 무슨 말이냐?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대. 이 순, 말 그대로 술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느냐? 결국 뭐겠어?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겠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면서 어떤 천하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 즉 뭐야? 술에 대한 또 부정적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네. 결국 술이 좋긴 좋아. 하지만 술은 사람들을 방탕하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술의 양면성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었었네. 자, 요거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어떤 늙은 할미. 아니, 늙은 할미가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이 산도가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잘못되게 할 사람은 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또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야. 자, 다음에 가볼까? 공부에서 순을 불러서 청주 종사로 임명했으나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자, 말 자체가 어렵다. 자, 공부는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터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자, 공부는 좀 알고 넘어가. 임금의 정사를 지내던 곳. 임금의 어떤 정사를 지내던 곳. 그래서 정사를 지낸다가 무슨 말이에요? 청와대. 자, 청와대에서 순을 불러서 청주 종사로 임명했으나, 즉 어떤 청주, 맑은 술이네. 이러한 좋은 벼슬을 내렸나 봐.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이건 또 뭐야? 위가 막히기 때문에? 결국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됐다. 위가 막혔다. 이 사람의 어떤 품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 같은데? 품위와 어울리지 않는다. 품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결국 어떤 그 자리를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 같아. 자, 그리하여 평원독으로 벼슬을 고쳤다. 평원독은 또 뭐야? 이거는 낮은 수를 의미해. 이건 뒤에서 설명이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좌천됐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낮고 좋은 벼슬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순이 오래 있다가 한탄하기를, 왜 한탄할까 모르겠네. 내가 닷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할 뿐이다 라고 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자, 내가 닷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닷되 쌀. 그거지. 아까 전에 뭐를 받았다 그랬었어. 그 시급과 식실봉을 받았댔잖아.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닷되 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를 하겠지. 결국 어떤 뭐랄까 뭐 녹봉, 나라에서 받는 녹봉 이런 걸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뭐라고 해야 되냐? 즉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는다. 허리를 굽혀서 시골의 어린아이. 그거지. 즉 어떤 내가 낮은 시골의 벼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탄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말당이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할 뿐이다.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만 서서 담론할 뿐이다. 이것도 뭔 소리야?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만 껴있길 바란다. 시골에 있지 않고 결국 뭐겠어? 어떤 높은 벼슬을 하기를 요망한다.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디귿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게 얼추 맞을까? 3번 순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얼추 이렇게 때려잡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가볼까? 그러면 여기까지 봤었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요거 빼먹었다. 어떤 야망이 강한 사람. 야망이 강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 그때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이 순한테 그대는 붉은 기울이 얼굴에 있으니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천정록을 누릴 것이다. 마땅히 기다려 좋은 값에 팔라. 라고 말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야?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 이것도 또 어떤 예언가가 나타났나 봐. 그대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돼서 천정록. 자, 천정록. 이거 뭐 설명이 나왔어? 이것도 안 나왔네. 천정록은 여기서 얘기하면 천정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위에 대사로 한다면 이거일 것 같지 않냐? 청주종사, 어떤 높은 벼슬일 것 같아. 즉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마땅히 기다려서 좋은 값에 팔라 라고 그랬었대. 즉 좋은 대가를 받고 이제 높은 곳에 쓸 수 있으니까 잘 지키거라.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B가 나왔고요. 자, A까지 있었으니까 그럼 몇 번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요? 2번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인물의 내적 갈등을 표출하도록 도와준다. 뭐야?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작중 상황에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킨다. 저 생뚱맞죠? 그 다음에 3번 인물에 대한 생각을 반어적으로 제시한다. 뭐 아까 전에 뭐 이거 그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냐 이거를 반어적으로 본다는 것 같은데? 반어적으로? 훌륭한 아이를 낳은가? 야 이거 반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 이거 반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 보니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사람 바로 야 맞네. 이거 반어적으로 볼 수 있겠네. 근데 B는 이걸 B를 반어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야 B는 아니야. 아 야 이거 A는 반어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다 이렇게 체크해줄까? 야 이거 중요하네. 내용 상황상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늙은함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여기 앞에다 적어둘까? 반어적 표현. 4번 가볼까?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여 사건의 전개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치? 잘못되게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비관적 예언을 한 거야. 그리고 뒤에 있었던 누구야? 아까 전에 그 관상 잘 보는 사람은 야 너는 천종록이 될 것이야.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예언을 해준 거죠. 그리고 4번이 맞을 것 같은데. 네, 5번 순위 조정이 진출해 임금 곁에서 머물렀음을 의미한다. 임금 곁에서 머물렀다? 아야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종이 넘기면서 해서 자 지금 잠깐만 지우개가 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아니야. 이거 4번이 맞았죠? 4번 아니 시대적 배경을 언급해서 사건의 전개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시대적 배경이 나온 건 없었지. 아 내가 아까 전에 4번은 아니고 그냥 5번으로 갔구나. 5번 가볼게. 인물의 앞날을 예고하고선 독자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치? 어떤 이 산도는 부정적으로, 반어적 부정적으로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관상 잘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겠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자, 다음에 가볼까? 자, 진나라 후주의 때 좋은 집의 자식들을 주객원외랑으로 임명했다. 주객원외랑이 뭐예요?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자, 그러면 이 왕은 뭐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적게 마셨는지 아직까진 몰라.
주객 원외랑 굳이 한번 해석해 볼까? 주인이랑 손님이 원외랑 구별 박외랑 즐거울랑 이거 그거네. 그러면 구별 없이 이거는 주인이랑 뒤에 해설이 안 나왔나? 없네. 자, 주인이랑 손님이 구별 없이 이게 즐거울 랑자거든. 자, 즐겁게 있다. 그러니까 구별 없이 술을 마신다. 음주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뭐겠어. 임금이 술을 무지하게 마실 것 같지 않냐? 다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서 장차 순을 크게 쓸 일이 있었다. 자, 이제 총회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하여 금으로 사발을 덮어 순을 선발해 광록대부 예빈경에 임명하고 작을 올려 공으로 삼았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더 딥하게 얘기를 해봐. 금으로 사발을 덮어 순을 선발했대. 결국 임금에 의해서 높은 관직을 얻었고 임금은 술을 마실 때도 황금으로 된 잔에 술을 마셨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장차 순을 크게 쓸 일이 있었다. 크게 쓸 일이 있었다. 장차 크게 쓸 일이 있었다. 그냥 총했다 보자고. 작을 올려 공으로 삼았다. 높은 벼슬을 줬다. 그 다음에 무릇 임금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임금이 반드시 순으로 하여금 그것을 짐작하도록 했다. 무슨 말이야? 이거 뭐냐면 조정회의 때 공식주로 우리 술 한잔 하고서 시작할까? 이런 얘기겠죠. 공식주로 이 보리, 국순을 이용했다는 얘기야. 재밌네. 자, 여기서 얘기한 짐작은 우리 그 영어에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 순으로 하여금 그걸 짐작하다 이렇게 미루어 얼추 생각하는 그 짐작이 아니라 이거 수를 따른다는 얘기야. 용어 지금 상황상 그거 같아. 수를 따르게 함. 자, 순이 나아가고 물러가고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뜻에 맞으니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면서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곧고 맑아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는구려 라고 했다. 무슨 말이야? 순이 나아가고 물러가고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뜻에 맞는다. 그래 결국 술잔 주고받는 거야. 술잔 주고받는 거야. 술잔 오고 가는 거.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다는 얘기고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했다. 즉 야, 이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아니, 어렵게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임춘.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했다는 얘기는 술에 의존했다. 경이 말하는 건 모두 옳다. 그러니까는 결국 그러면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는구나.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결국 이 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어떤 효능이랄까? 효능. 어떤 역할을 한다. 마음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기분을 여유롭게 해준다. 업시켜준다. 그런 거겠죠. 자, 순이 권력을 잡은 뒤에 뭐를 얻고서 어떤 임금의 이 총애를 이제 탁 품고선 권력을 잡은 뒤에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늙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으며 결국 무슨 말이야? 모든 자리에는 술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뭐 손님 접대, 그 다음에 뭐 늙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줬다? 이건 뭐야? 관직 줄 때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거는 그냥 나라의 공식적 상황에서도 공적 석상에서도 뭐를 했다. 그냥 술을 이용했다. 지문이 길다. 자, 다음에 임금이 저녁에 연회를 베푸면서 순과 궁인들만 참석하게 하고 연회는 파티겠죠. 그 다음에 파리피플, 그 다음에 궁인들만 결국 어떤 궁 안에서 왕 모시는 사람들만 참석하게 하고 비록 가까운 신하라도 참석하지 못하겠다. 뭔 소리야? 이로부터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아, 그거네. 비록 가까운 신하라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했고요.
결국 임금과 순 이 사람들만 있었단 얘기는 정사를 외면한 거야. 결국 어떤 나라 돌아가는 거 외면하고 뭐만 했다. 일 안 해. 그 다음에 술만 마신 거야. 술만 마셔댄 거야. 자, 그러자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뭐야. 그래야 예법을 하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임금은 매번 순을 보호했다. 아, 지금 까고 있네.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법을 아는 선비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좋지 않은 사람들이야. 결국 그 좀 어떤 예의 범절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인 거잖아. 이 사람들이 술을 원수처럼 미웠대. 결국 뭐냐면 순을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술에 취해서 꽐라가 돼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임금 앞에서 어떤 그 쓴소리, 즉 어떤 옳은 소리를 하지 않는 간신을 비판한다고 보면 되겠네. 간신의 모습. 어떤 간신의 모습? 임금님 앞에서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한 간신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선비들은 그걸 미워했겠지. 왜? 임금이 매번 순을 보였다. 임금이 계속 그냥 술만 처먹고 다녔던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순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좋아하고 세금을 모으는 데 힘을 쓰니 아이고 큰일 났다. 당시 여론들이 순을 비천하다고 했다. 비천하다. 술의 직분이 낮다고 보면 되겠고요. 세금을 거두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뭐겠어? 재산을 모으는 데 힘을 쓰니 좋게 모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이 간신배들이니까 이거겠지. 술을 처마시는데 막 재산을 탕진했다는 얘기야. 뭐 하는데 술을 마시는데 결국 뭐겠어. 이거는 술만 마셨겠냐? 막 이러면서 뒷돈 던지고 즉 부정축제를 했겠지. 부정축제를 했었던 어떤 간신배들에 대한 얘기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임금이 순에 그대는 어떤 버릇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순은 옛날에 두에 좌천에 심취하는 버릇이 있었고 왕제는 말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저는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순을 더욱 마음에 들었다. 야, 이거 봐라. 임금이 순한테 그대 어떤 버릇이 있는지 알았어. 얘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너네 우리 학생들도 읽자마자 뭐 이런 놈이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뭐 왕제가 뭔지 뭐 좌전? 두예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도 돼. 하지만 저는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결국 그 재물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물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재물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이고야. 자, 그럼 여기까지 봤었을 때, 자, 여기까지 잠깐 자를까? 지금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사를 인용했어요. 고사를 인용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그 국순, 그 술의 어떤 탐욕, 어떤 성격을 제시를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의 다 왔어. 지금 몇 분이나 흘렀냐? 자, 일찍이 순이 임금의 면전에서 보고를 했는데 순은 평소에 인내가 있었다. 인내가 있었다. 또 뭔 소리야? 자, 임금이 그것을 싫어해서 순에게 그대는 나이가 많고 기군이 고갈되어 나의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자, 대략 느낌이 오는데 일찍이 순이 임금의 면전에서 보고를 했다. 눈 앞에서 보고를 했는데 순은 평소에 입냄새가 있었다. 이거 뭐야? 술 마신 사람이 위해서 술 냄새 나잖아. 그 얘기네. 임금이 그것을 싫어해서 야, 너 나이 많고 기운이 고갈돼 내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결국 야, 너 지금 술 취했으니까 결국 어떤 신하로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순은 관을 벗고 사죄하기를 제가 받은 관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님을 소유의 대가 두렵다. 바라건대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하셔서 제가 만족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자, 관을 벗는데 결국 어떤 벼슬을 어떤 그만두기를 결정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님을 속이게 될까 두렵다. 어떤 이런 지금 나라의 정사를 술로 인해서 망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 그래서 바라건대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 얘기는 결국 뭐겠어?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좋게 보면 안 돼. 이제 왕이 너 지금 술 냄새 많이 나니까 너 일 못할 것 같아. 그랬으면
여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 시골 가서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반성의 모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 앞에서 계속 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임금한테 더 이상 사랑을 받지를 못해. 그냥 벼슬을 그만두게 되는 거야. 사실 잘리는 거지. 근데 스스로 물러나는 것처럼 어떤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는 거겠죠. 예, 요거는 변명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변명. 결국 어떤 스스로 물러나는 것처럼 스스로 어떤 그 내려가는 것처럼 어떤 변명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순을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다. 부축을 왜 해? 참나. 순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죽었다. 자 이제 조정에서 쫓겨났어. 임금을 잘못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고 죽었어. 즉 이상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신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순은 아들이 없었다. 친척 동생인 청이 당나라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내궁봉에 이르렀다. 어라 얘도 또 높은 벼슬에 있었나봐. 그리하여 그의 자손이 중국에서 다시 번성하게 됐다. 자 그러면 또 뭐겠어. 어떤 그 국순이 사라진 다음에 또 이제 뭐 이제 다른 술 여기서 얘기하는 자손은 또 이 국수만 얘기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떤 다른 술이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두 번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의 행적, 지금 사적, 어떤 일을 했었는지 다 얘기했어. 정말 죽은 거 얘기했죠. 후계, 자손들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했어. 그 다음에 중간에 성격 같은 거 직접적으로 몇 가지 드러냈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이제 여기겠죠. 여기를 이제 3단락이라고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단락을 굳이 나눈다면 요거 2단락, 요거 1단락. 자,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사실이 말이 사신이지 어떤 그 서술자겠죠. 작가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작가의 대리인. 국시의 선조는 백성들의 공이 있었고 청렴 별백을 자손들에게 남겼다. 예를 들어 창은 주나라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늘 이르러도 했으니 할아버지 풍도가 있었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해주네. 아까 전에 얘가 백성들의 공이 있었다. 이게 뭐였었어? 아까 조상의 모, 백성들을 먹여 살린 공은 아까 있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청렴 별백 좋은 거잖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창은 주나라에서 저거 뭐야? 창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 그 밑에 보니까 제사의 강신에 사용한 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울창주라고 얘기를 하거든. 한번 나중에 찾아봐. 울창주라고 그래. 울창주. 여기 보여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덕을 하늘에 이르러도 했으니 할아버지의 풍도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풍도가 있었다. 저거 어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풍채와 어떤 기운, 태도가 있었다. 그러나 수는 괄병을 지혜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괄병의 지혜, 괄병의 지혜. 이거 쬐끄만 병 얘기하는 건데 괄병의 지혜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쬐끄만한 지혜라니까 뭐 유식하지 않았나? 근데 지식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일찍 금그릇의 선거에 뽑혀 술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이거 지금 비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떤 조정에 진출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재상이 됐다. 임금의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니 결국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어떤 간신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충원을 했다 안 했다. 그치? 임금에게 충원을 안 했다. 그걸 지금 까고 있죠. 그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지고 엎어져도 붙잡지 못해서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치? 어떤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원의 말이 정말 믿을만하구나. 거원이 뭐야? 거원은 이 사람, 즉 국순을 비꼬는 인물일 것 같지 않냐? 자, 그러면 퀴즈 여기까지 봤었을 때 잘 봐. 거원의 말이 정말 믿을만하대. 그러면 거원은 얘가 즉 국순이 나중에 안 좋게 될 거라고 깠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이냐? 깠다는 얘기겠죠? 결국 그러면 거원은 누구의 후손일까? 아까 전에 깐 사람이 누구였어? 여기 앞쪽에서 깐 사람이 누구였지? 그치? 이 산도겠지. 산도의 후손이라고 실질적으로 본문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어.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 자, 거원은 산도의 자다. 아예 그냥 이렇게 적어놔. 거원은
산도의 자. 또 이렇게 그러면 또 자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죠. 후손이 아니야. 그냥 산도의 그 애칭이야, 애칭. 애칭. 아까 전에 비과 썼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했었냐? 국순이 천하 사람들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이 이로구나 이렇게 예언을 했었잖아. 그게 결국은 이제 맞아떨어졌구나. 그렇게 환기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마지막이 좀 특이하게 끝나죠. 작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누구다? 이 사신이다. 어떤 논평을 제시했다. 그래서 국순에 대한 어떤 부정적 면모를 드러냈다. 그리고 간신배들이 막 그냥 활개를 치면서 조정을 어지럽히는 현실을 풍자했다. 이렇게 보면은 본문 설명은 끝난 거예요. 자, 재미에 빠져서 막 중간중간 왔는데 아까 리을과 미음을 못 봤거든요. 자, 리을 가볼게.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명령해 순을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다. 순이 벼슬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르지 않은 거야. 지가 먼저 청해준 거잖아. 마치 지가 나가는 것처럼 명예롭게 나가는 것처럼 틀렸죠. 자, 그 다음 5번. 순이 조정의 진출에 임금 곁에서 머물렀을 의미한다. 그치, 이거 미음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번 문제 가볼까? 3번 문제.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읽었었어. 뭐 합리화, 그 다음에 비판듯이 1번. 임금이 순을 아끼게 된 이유를 통해서 작가가 인지한 순의 긍정적 기능이 드러나고 있다. 플러스 맞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벼슬에 오른 순이 죽게 된 과정을 통해 벼슬을 하다 몰락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뭐 빼박이죠. 맞았죠? 뭐 좋아하다 끝난 거야? 사실은 이거 앞뒤 읽다 보면 결국 돈 좋아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시의 여론들에 개의치 않은 임금의 모습을 통해 사리분별이 받지 못한 이 지도자로 인한 부패한 정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아까 전에 뭐 중간에 그거 있었었는데 세금 예고 나온 거. 뭐 세금 아까 방금 나왔었던 거 있었거든. 확 눈에 안 들어온다. 뭐 세금을 거두도록 했으니 그래서 걔 술 무지하게 마셨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었던 거 이런 거 결국 이런 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4번. 거원의 말에 동의를 표하는 사실의 논평을 통해서 충원을 하지 못하는 신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견해가 드러나고 있다. 그쵸? 천하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지. 그래, 맞네. 그 다음에 속어법에 의해서 5, 9번이 답이겠죠?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릇된 인재 등용 제도에 대해 침묵하는 당대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정사를 돌보지 못하게 했어. 이 순이. 그리고 예법을 아는 선비들은 막 원수처럼 미워했었어. 결국 이거는 그릇된 인재 등용 제도에 대해서 침묵한다? 일단 비판을 하는 건 맞아. 어떤 당대 현실을 나타내는 건 맞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지. 결국 어떤 올바르게 그 인재 등용을 해. 근데 그런 기능을 못 하는 거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겠죠. 그릇된 인재 등용 제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지. 이게 침묵하는 게 아니야. 다시 잘못된 인재 등용을 못하는 그 시대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5번은 거꾸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빠진 내용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처음에 어떤 그 가전체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고요. 전체 지문을 분석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만의 또 독특한 성격이 있어.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여기다가 적어놓을까? 공간에다. 경세적이야. 아까 계세증인이라 썼잖아. 세상을 경계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풍자를 주겠죠. 풍자죠. 교훈을 주냐 안 주냐? 교훈을 주죠. 그 다음에 직설적이다, 우의적이다. 우의적이다. 자, 특징적 또 뭐가 있다? 어떤 고사 인용했다. 그 다음에 뭐 사물 의인화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화를 뭐 열거했다. 그
그 다음에 작가의 대리인을 등장시키더라. 그 다음에 뭐 일대기적 구성이더라. 그 다음에 가학의 행적 그딴 것들 다 나왔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술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모습만 나니 둘의 모습이 나니 두 가지가 다 나왔었죠. 어떤 긍정적 요소는 뭐가 나왔을까? 긍정적인 거. 어떤 뭐 이로움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뭐 기억나는 건 맑고 고운 성품이라 썼지. 맑고 고운 성품. 그 다음에 사람의 기운을 더해준다. 그런 얘기 났었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성격은 결국 뭐겠어? 어떤 아까 전에 저 뒤쪽으로 갈수록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정신을 어떤 뭐 혼탁하게 한다. 사람들의 정신을 뭐 혼탁하게 혼미하게 한다라고 아까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혼미하게 한다. 자, 그래서 어떤 긍정과 부정을 이렇게 어떻게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공과라고 얘기를 하거든. 공은 좋은 거야. 과는 과실이겠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 작품의 주제의식. 이걸 좀 잘 봐야 돼. 이거는 술의 표면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술의 표면적 의미. 술의 표면적 의미는 결국 뭐겠어? 과하면 독이 된다. 과하면 독이 된다. 그를 경계하라. 만약에 과하면 독이 되니까 경계하라. 이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서사적 기능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지. 그 다음에 어떤 국순의 입장에서 이거는 어떤 이면적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는 어땠다? 그 국순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면 임금의 마음을 막 뭐 이렇게 옳게 깨끗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 임금의 어떤 그런 그 혼미하게 했다 그랬었죠. 그러면 임금을 혼미하게 했다. 그 다음에 직언을 했다 안 했다. 충언을 안 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겠어? 어떤 방탕한 신하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계속 아까 전에 서사 플러스 교술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서사의 의미를 갖는 거야. 왜? 허구니까. 그리고 이건 결국 술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어떤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내가 국선생전에서 얘기를 해줄 건데 국선생전은 둘 다 술을 의인화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국순전에서는 임금한테 버림을 받았어. 근데 국선생전에서는 스스로 물러나. 그런 특징이 있고요. 국순전에서는 술은 나쁜 거야. 부패한 신하를 의미하는데 국선생전에서는 어떤 충성 어린 신하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가 강한데 국선생전에서는 좀 더 긍정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한데 모르겠어. 내용은 누구보다 충실하게 해줬다고 내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시간 이용하기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 끝나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만의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임춘의 국순전 마무리합니다. 안녕.